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차량도 못 만들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빌리티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빅테크 기업들도 예. 이 모빌리티용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예. 진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구글, 애플, 그죠? 지금 자율주행차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모빌리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하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설계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신들이 다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개발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지금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PC 이런 데도 하고 있지만은 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도 자체적으로 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이제 모빌리티 만드는 기업들은 다 이제 모빌리티용 반도체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빌리티가 이제 계속 이제 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하다 보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더 싸게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맡기면 아무래도 이제 비싸게 또 받아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 다음에 성능 자체도 자신들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예, M1 칩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시면은 성능이 더 좋습니다. 가격도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빌리티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차량도 못 만들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투 마켓 이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이제 반도체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딜레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딜레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제때 출시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경쟁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객들도 지금 앞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드웨어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드웨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또 성능이 좋아야만 또 모빌리티가 또 성능이 많이 좋게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그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도체가 또 성능이 좋아야만 또 모빌리티가 좋아지고 성능이 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적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제 반도체를 또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빌리티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걸 이제 파운드리로 넘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TSMC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넘겨서 예, 맞습니다. 그걸 예. 만들어 온 걸 갖고 와서 예. 이제 또 적용을 해보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한다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비스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그거를 진짜 만약 수요가 없다고 하면 개발하는데 그게 또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배꼽이 배보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글로벌 서비스니까 자체적으로 예, 만들어도 맞습니다.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확고한 고객이 있어요. 기반이 확실히 다져져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 찐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제품을 다 사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객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냐하면 시장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예. 뛰어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좀 언급해 주셨고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제 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예. 이 반도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있나요? 많이 쓰고 있죠. 예. 어떻게 좀 쓰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자동차 기업들이 보시면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업이 반도체 사업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깁니다. 자동차 사업은 137년이나 되거든요, 역사가. 반도체 사업은 불과 100년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가 있을 때부터 반도체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동차 기업들이. 근데 갑자기 차량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못 만드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반도체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예. 테슬라, BMW, 폭스바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지금 이제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개발합니다. 지금.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도요타나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물론 이제 첨단 반도체는 못합니다. 그런 이제 구공정의 반도체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설계를 위주로 하지만 지금 이제 제조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팹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팹이 뭐 첨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공정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지금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차가 안 나온다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면은 빨리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이건 다 외주로 맡긴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매출도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반도체를 이제 내부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그 차량에 맞게 또 반도체를 또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량에 맞게끔 반도체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 범용 제품으로 반도체를 구입해다 쓰게 되면 이게 최적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량에 맞게끔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 이게 성능이 최고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뭐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 용인의 삼성전자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파운드리에 아마 맡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첨단 반도체는 뭐 할 수 있는 데가 뭐 TSMC하고 인텔, 삼성밖에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 파운드리 자체도 그 생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같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유리하죠. 해외에서 하는 거보다. 그렇죠. 시간도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죠. 그러겠네요. 예. 또 비용적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끼리 소통하는 게 편하겠죠. 또 문화도 맞고. 맞네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히나 오색 기업은 반드시 그 파운드리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이동을 멀리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오셋이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테스트하고 이제 조립하는 거죠. 예, 어셈블리, 패키징.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진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가 그 팹을 4개 이상 짓는 거 그럴만 하네요. 왜냐면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글로벌로 차 많이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운드리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반도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삼성 파운드리 수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어떻습니까? 파운드리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년 2등 할 거다 하는데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커지니까 그래도 그 2등이 옛날에 2등이 아닌
그런 거 그렇죠. 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진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대대적인 뭐 패밀리스 파운드리 대대적인 이렇게 투자를 하면 TSMC를 이제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2030년에 진짜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규모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규모가 돼야 돼요. 규모가 작다는 건 모든 게 다 3분의 1이거든요. 지금 투자 금액은 약간 높지만 뭐 인원도 마찬가지고 또 IP도 마찬가지예요. IP도 중요하거든요. 패밀리스 뭐 기업들한테 이제 IP가 중요한데 그게 보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TSMC하고 삼성 비교하면. 모든 게 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매출도 그렇고 마진도 거의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이제 규모를 일단 키워야 돼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인에 투자한 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는 거죠. 그 삼성이 되게 그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커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미래를 좀 낙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가 진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결단도 엄청나게 내린 거죠. 내린 거고. 거기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시스템까지 붙으면 진짜 괜찮아지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쪽은 믿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제가 낸 책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맡고 있는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지원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의 저자이신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